6.25 특집 총대총 마지막 3탄. 6.25 전쟁 당시 분대 지원하기로 격돌했던 M1918A2 브라우닝 자동소총 BAR 대 덱타로프 보병기관총 DP28의 한판 대결. 지난번 두 차례의 대결에서 이 국군의 M1 게런드 소총과 M2 카빈이 이 북한군의 모신나간 소총과 따발총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는데 소감 한마디 해봐. 뭐 이겼다고 뭐 딱히 신나진 않더라고. 아니 왜? 이게 좀 불공평한 대결이었잖아. 불공평한 건 알았나 보네. 당연히 알지. 그런데 어쩌겠어. 원래 전쟁이라는 게 불공평하잖아. 공평한 조건에서 치러지는 전쟁이란 없어. 지난번 대결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뭐 불공평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 상대할 DP 기관총이 좀 버겁긴 한가 보네. 뭔 소리여. 난 3연패 당하게 될 형이 안쓰러워서. 좋아. 그럼 누가 누굴 안쓰러워야 될지 이 두 총의 그 기본 스펙부터 한번 차근차근 비교해보자고. 전체 길이 1215mm, 총열 길이는 610mm, M189130 모신나간 소총과 동일한 7.62mm 54 R탄을 사용하며 47발짜리 후라이팬 탄창을 꽉 채워서 장전했을 때 무게는 11.8kg.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전간기 때 개발돼서 독소전쟁 당시 독일군을 물리치는 데 일조했으며 지금도 분쟁 지역에 출몰하는 이 경기관총계의 살아있는 화석 덱타로프 보병기관총 DP28. 전체 길이 1270mm, 총열 길이 604mm, M1 게란드 소총과 동일한 3006탄을 사용하며 20발짜리 박스 탄창을 꽉 채워서 장탄했을 때 무게는 9.5kg. 1차 대전 말에 처음 등장한 이래 진화를 거듭하며 2차 대전과 6.25 전쟁을 거쳐 베트남전 당시에도 현역으로 활약했던 분대 지원하기의 시조새 M1918A2 브라우닝 자우동 소총. 이번 총대총은 이 분대 지원하기 대결인 만큼 승부의 관건은 장탄수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장탄수 20발짜리 자동소총으로 장탄수 47발짜리 그 경기관총한테 이길 자신이 있어? 뭐 솔직히 자신은 없지.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질 자신이 없다고. 에? 지난번 M2 캅인데 따발총 대결에서 배운 교훈을 잊었나 본데 장탄수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에요. 어허, 그때랑 지금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M2 카빈은 이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따발총보다 훨씬 세니까 이 따발총보다 장탄수가 딸려도 큰 문제가 안 됐어. 거기다가 이 따발총 하나당 이 궁합이 맞는 드럼 탄창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 대용량 탄창의 메리트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지. 그렇지. 그런데 지난번 1탄 M1 기런드 대 M1891130 모신나간 소총 대결에서 살펴봤듯이 이 DP28에 사용되는 7.62mm 54 R탄과 BAR에 사용되는 3006탄은 이 위력이 거의 비슷해. 거기다가 이 DP용 프라이팬 탄창은 이 따발총용 드럼 탄창처럼 뭐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없어. 어떤 걸 쓰더라도 찰떡같이 잘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BAR은 DP의 적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분대 지원하기로서의 자격도 없다 이거지. 오케이, 접수. 이제부터 내가 BAR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왜 장탄수가 20밖에 안 되는지, 어떻게 그런 총에 분대 지원하기로 쓰였는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야 질 때 지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7년, 미국은 1차 대전에 뒤늦게 참전을 결정하지. 하지만 국제전 경험이 부족한 미군이 유럽의 군사 대국들도 힘겨워하는 게 참호전 환경에서 제대로 싸울 수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어. 이유는? 당시 유럽에선 꽉 막힌 참호전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차와 항공기까지 동원하는 마당에 미군은 참호전의 필수품인 기관총조차 턱없이 부족했거든. 맥심 기관총의 발명가 하이런 맥심이 미국 출신인데 미국에 그 기관총이 부족했다고? 일단 주변에 적성국이라고 해봤자 군사 강국이라 칭하기는 어려운 멕시코 정도라 남북전쟁 때부터 쓰던 수동식 게틀링만으로도 차고 넘쳤지. 거기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시절부터 고립주의를 표방해서 유럽과의 식민지 쟁탈전을 벌일 계획도 없었어. 이 미국인들이 유럽과 엮이면 뒤끝이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었구만. 그래서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기관총 같은 유벌난 무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 반면 유럽은 미국과 전혀 상황이 달랐어. 유럽의 열강들은 흰셈놈 다구리의 법칙에 의거 수백 년간 왕자의 게임을 찍는 것도 모자라 식민지 쟁탈전까지 벌이는 와중이라 더 강한 화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국고를 열었지.
이 하이런 맥심이 그걸 파고들었구만. 그렇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이런 맥심은 자신의 발명품을 고국이 아닌 영국에서 개발했어. 그리고 예상대로 영국인들은 방아쇠만 당기면 분당 450발씩 쉬지도 않고 자동으로 총알을 뿜어대는 이 놀라운 발명품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지. 결국 영국 자본으로 완성된 맥심 기관총은 제국지에 항거하던 아프리카인들에게 그 악마 같은 위력을 선보였고, 이를 목도한 유럽 열강들은 앞다퉈 맥심 기관총을 사들이기 시작했지. 그리고 몇 년 후 각국의 입맛에 맞게 개량된 맥심 기관총의 후속작들은 유럽인들에게 그 악마 같은 위력을 아주 공정하게 선사했어. 야, 그런 대량 살상병기가 난무하는 전쟁터에 이 미군은 대체 뭘 믿고 뛰어든 거야? 뭘 믿긴, 당연히 존 브라우닝이지. 존 브라우닝은 지옥 같은 참호전에 겁없이 뛰어든 미국을 위해 두 가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어. 그 첫 번째는 M1917 브라우닝 순행식 중기관총으로, 당시 서부전선 최강자로 군림하던 맥심 계열 기관총과 동급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자랑하는 물건이었지. 순행식 중기관총이면 묵직한 놈이니까 뭐 방어용 솔루션일 테고, 그러면 이 공격용 솔루션은 뭐지?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BAR이야. 이 BAR이 대참호전 공격용으로 개발된 총이었어? 맞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참호전을 치룰 때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순간은 병사들이 아군 참호와 적군 참호 사이에 노맨스랜드, 즉 무인지대를 통과할 때야. 짧게는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1km에 달하는 이 죽음의 구간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용납하지 않았어. 물 웅덩이로 변해버린 수많은 포탄 구덩이와 철조망, 지뢰가 공격진을 1차로 분쇄했고, 야포와 박격포, 저격총, 그리고 기관총이 살아남은 공격진을 대부분 소멸시켰지. 이거 뭐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봐도 살벌하구만. 문제는 공격하는 병사들의 무기가 대부분 장탄수 5발 내외의 볼트 액션 소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절실했던 게 적이 기관총 공격을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는 수단이었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적군 참호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 그래서 무인지대를 통과하는 병사들의 화력 지원용으로 영국군은 루이스건을 지급했지. 13kg에 달하는 무거운 무게가 단점이었지만 어찌됐든 들고 다니면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독특한 회전형 원반 탄창을 사용해서 장탄수가 47발에 달했고,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독일군도 보이는 족족 노획해서 사용했을 정도로 훌륭한 지원학이었어. 그런데 이 루이스건도 설계는 미국인이 한 건데 정작 미군이 관심을 안 보여서 영국으로 건너간 다음 꽃을 피운 물건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프랑스군은 무인지대 돌파용으로 쇼샤 모델 1915를 썼어. 쇼샤 1915, 뭐 방아쇠를 당겼을 때 탄이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고장을 의심하면 안 되는 총이잖아 이게. 원래 쇼샤 1915는 그렇게 쓰는 물건이거든.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하려고 철판 프레스 공법으로 총을 만든 것까진 좋았는데 철판이 좀 심하게 얇아서 이게 좀 그래. 뭐 덕분에 기대치 않았던 장점도 생겼지. 뭔데? 재료를 아껴 쓴 만큼 쇼샤 1915는 루이스건보다 훨씬 가벼웠어. 이동간 사격의 용이성은 루이스건을 능가했지. 그러니까 뭐 경기관총이 아니라 자동 소총처럼 운용이 가능했다? 뭐 그렇지. 경보병 공격진의 이동 속도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쇼샤 1915는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였지. 유럽에 파견된 미 원정군은 원체 자동화기가 부족해서 루이스건과 쇼샤 1915를 다수 운영했는데 1918년 전쟁 말미에 갓 생산된 따끈따끈한 M1918 BAR이 프랑스 현지에 도착하기 시작했어. 이야, 드디어 미군 병사들이 이 자국산 총으로 참호전에 뛰어드는 건가? 그렇지. BAR을 사용해본 미군 병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 BAR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다루건 방아쇠를 당기며 무조건 총알이 나갔거든. 거기다 BAR은 그 가볍다는 쇼샤보다 2kg 정도나 더 가벼웠어. 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탄수는 쇼샤와 동일한 20발! 이게 보아하니 이 BAR이 쇼샤 1915를 상당히 참조해서 개발된 것 같은데? 비슷한 점이 있지. 둘 다 이동 사격에 특화된 자동 소총이고, 사수가 착용하는 전용 벨트에 개머리판을 끼울 수 있는 금속재 받침대도 달려 있어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향 사격이 가능해.
글쎄, 저 개머리판을 저렇게 고정시키고 다니면 이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저런 자세로 제압 사격이 가능은 하겠어? 그나마 쇼샤는 이 양각대도 달려 있으니까 이 엎드려 쓰면은 부족한 장탄수로도 뭐 어느 정도 효과적인 제압 사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BAR엔 양각대도 안 달려 있잖아. 바로 그 지점에서 BAR과 쇼샤 1915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쉽게 말해서 쇼샤는 경기관총과 자동소총의 중간형에 해당하고 BAR은 자동소총이야. 그럼 둘 중에서 어떤 쪽이 이 무인지대 돌파에 더 효과적이었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둘 다 제구시를 못했어. 이유는? 그러니까 화력 부족 때문이지. 네, 그럴 줄 알았다. 결국은 장탄수가 문제였구만. 그렇다고 봐야지. 실제로 1차 대전 서부 전선에서 무인지대 돌파용으로 이게 그나마 효과를 인정받은 건 루이스건 정도야. 아무리 존 브라운이라고 해도 뭐 설계하는 총마다 모두 성공했던 건 아니구만. 글쎄, 이게 BAR이 첫 타석에서 좀 삐끗하긴 했지만 솔직히 상대 투수가 너무 강했어. 그러니까 경기장에 해당하는 무인지대도 이게 타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구장이었고 말이야. 뭐 그건 인정. 하지만 어떻게든 공격진이 적군 참호에 진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시 존 브라우닝의 발명품이 위력을 발휘했지. 참호 청소기 M1897 트렌치건이랑 손대포 M1911 피스톨. 그 당시 미 원정군이 보유한 자국산 총들은 소총 빼고 죄다 존 브라우닝이 설계한 총들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 많은 총들 가운데 유독 BAR만 재구시를 못했다는 거잖아. 1차 대전 땐 그랬지. 하지만 개량형의 M1928A2는 2차 대전과 6.25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분대 지원하기로 대활약했어. 장탄수 부족 때문에 1차 대전 때 실패를 봤는데 양각대 하나 달랑 달았다고 분대 지원하기로 대활약했다고? 야, 이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2차 대전 때도 대부분 나라에서 5연발 볼트 액션 라이플을 주력 소총으로 썼어. 그런데 미군은 8연발 반자동 소총 M1 게런드를 썼다 이거야. 즉 소총수 개개인의 화력이 다른 나라 소총사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했고 기동을 중시하는 분대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장탄수 20발짜리 BAR을 분대 지원하기로 써도 별 문제가 없었지. 게다가 DP28이랑 비교했을 때 장탄수 모자란 거 빼면 이게 별 차이도 없어. 허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